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이후에 반등세가 나왔다라는 거. 왜? 6개월 후에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3대 종량학회가 있거든요. 세계 3대 종량학회가 4월에 있습니다. 그때 HLB도 껴일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서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 종목은 HLB고요. HLB의 움직임이 약간 정상적이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추천하기에는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공식 추천주로는 못 나가는데 주목을 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의 시장 상황을 붙어보도록 하죠. 이게 가장 최신 소식이거든요. 트럼프가 이란과 휴전 협정이 곧 체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 방의 나락 시나리오일지 아니면 또 급등이 나와줄 시나리오일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 소식 때문에 시장은 지금 반등 중에 있습니다. 근데 화끈한 반등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란과 한 달간 휴전하기로 했죠. 그래서 시장이 와 휴전한다 이러면서 좋아했었는데 트럼프가 유예를 한다고 얘기를 해도 미국장에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장에 조종장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난 하락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간 휴전하기로 해놓고 테헤란에다가 폭격을 개시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했죠. 그런데 미국도 여기 한 발 껴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못 믿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믿기가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죠. 미국 부통령이 이란에서 곧 철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못 믿겠는 거야. 이걸 믿었으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개파락이 안 나왔지. 근데 부통령이 야 우리 곧 빠질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못 믿어요. 거기에다가 후티 반군도 끝내 참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했거든요. 얘네들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란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갖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중국이 한 70, 한국도 한 70%, 일본이 한 90% 정도의 에너지가 여기를 지나다닙니다. 아시아가 작살이 나는 거죠. 근데 후티 반군이 여기 있어요. 여기를 막아버리면 어떤 식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아시아와 서양을 잇는 교역로가 수에즈 운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아버리면 서양이 난리 나는 거예요. 유럽 쪽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후티 반국이 여기를 막겠다라고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여기에서 참여를 했죠. 공식적으로 나는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뭐합니까? 전 세계 상대로 아시아 상대로 인질극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는 서양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일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박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한 달간 휴전하겠다라고. 근데 지금 어때요? 미 국방부 몇 주간 이란 내에서 지상작전 준비 중. 그러니까 앞에서는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 중이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미 해병대가 이란 근처로 도착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지상전이 일어날지 몰라요. 압박 수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죠. 그리고 3월 27일 뉴스를 보면 미 국방부는 30일 이내에 조립식 벙커 공급을 할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장기전 가겠다라는 거죠. 미 해군들 들어가서 상륙한 다음에 벙커 가지고 버티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두를 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주변 여러 중동국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참에 그냥 싸우자, 연합군 만들자 선동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란과 싸우려고 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전이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트럼프가 또다시 휴전해서 곧 체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파키스탄에서 이란, 튀르키예, 파키스탄, 사우디 4개 국가가 지금 협정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결이 되면 쉬게 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 항상 했던 일들을 보면 압박을 세게 넣고 끝까지 버티면 거기서 한 발 양보해주고 거기 다시 또 압박 들어가서 한 발 양보해주고 이러면서 얻어낼 걸 다 얻어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간 18시간 줬죠. 처음에 48시간 준 다음에 압박 딱 넣고 바로 직전에 협상 중입니다. 한 달간 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헤란 때리고 지상군 근처 갖다 놓고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협정 중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시장 작살나니까 이제 곧 끝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이제 전쟁이 끝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이 간다,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흘러준다면 아시아 쪽 증시가 크게 반등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시아 쪽에
중국, 일본,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풀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풀리게 되면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한중일의 주가가 회복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금들이 동아시아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또 급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이탈을 하고 있었잖아요. 집 나간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 전고점도 돌파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용을 듣고 나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저랑 의견을 좀 교환해 보도록 합시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코스피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채널도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최근엔 흐름을 좀 보면 반도체 중심으로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그래서 코스피 중심으로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상승세가 안 나와줬던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거. 물론 삼성전자 투자하는 사람들 많지. 하지만 대형주들은 대부분 뭐예요?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돈을 버는 창구잖아요. 우리 같은 개미들은 뭐합니까? 테마주 하잖아요. 그래갖고 소형주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코스닥에 개미들이 몰려있어요. 코스피 하는 개미들보다는 코스닥 하는 개미들이 많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수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돈을 번 그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는 거죠. 코스닥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코스닥 중에 코스닥은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죠?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2위를 보면 뭡니까? 에코프로 BM이랑 알테오지안 아닙니까? 2차전지와 바이오 쪽으로 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특히 바이오 쪽으로 정부가 나서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바이오 중에서도 여기 보면 보이죠? 1,500억 규모의 임상 3상 전문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거 25년 12월 16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콕 집은 거예요. 지금 거기에 포커스가 되는 종목이 뭐가 있냐면 제가 봤을 때는 HLB를 그래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HLB는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타이밍 잡을지 아니면 저희 채팅방에서 따로 잡을지는 보고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위기 자체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 끝나면 아시아 증시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HLB가 FDA 신청을 합니다. 이래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간암신약 관련이죠. 그 다음에 불발났습니다. 다시 신청했죠. 클래스 2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 결과가 나오죠. 나올 때쯤 됐죠.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한다 하다가 냈죠. 그리고 클래스 2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일단 정부가 밀어주겠다라고 한 임상 3상 FDA 여기 다 들어가 있는 A이고요. 그리고 지금 간암신약이랑 단간항신약이랑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FDA 신청이. 그리고 간암신약은 한 번 떨어졌고요. 그리고 클래스 2 나오면서 거기에서 한 번 더 기다렸는데 두 번 떨어졌습니다. FDA 신청 두 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신청했고요. 클래스 2 나와가지고 또 빠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거로 회귀해서 보면 여기가 클래스 2 떨어졌던 시점이거든요. 땡겨보면 클래스 2가 나오면 6개월 후에 FDA에서 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결정해 줍니다. 클래스 2 나오고 나서 얼마간 빠졌습니까? 거의 뭐 한 달 보름 정도가 빠졌거든요. 한 달 보름 정도 빠진 다음에 상승 살짝 조정받고 2차 상승. 왜? 6개월 후에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 나오기 전에 급락.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하락 나오다가 반등세가 나왔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클래스 2가 언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 반에서 두 달이 지난 시점이면 지금이거든요. 지금인데 지난 금요일에 얘가 나홀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8%를 위로 뽑았어요. 내용이 없는데 튕겨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어요. 담관항 신약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9월 내에 승인이 납니다. 담관항 우선심사 대상 결정 뉴스가 3월 30일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난 금요일에 이미 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안 거지 누가 알았어. 그래서 자금 넣고 오늘 시장 워낙 안 좋으니까 뒤로 민 거예요. 조정 들어간 숨고르기 들어간 거지. 여기에서 분위기만 조금만 좋아지면 다시 강하게 밀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시기상으로도 지금 클래스 2가 아까 봤잖아요.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이후에 반등세가 나왔다라는 거. 왜? 6개월 후에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3대 종량학회가 있거든요. 세계 3대 종량학회가 4월에 있습니다. 그때 HLB도 껴일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호재성 재료들이랑 지금 시장 상황 돌아가는 거랑 이란 전쟁 끝나는 거랑 시기를 대충 합쳐보면 4월쯤에는 HLB의 굉장한 강세가 나타나줄 가능성이 저는 보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변수가 이란 전쟁이 끝나서 돈이 시장에 돌아야 돼요. 타이밍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도 얘가 이렇게 빵 튀었잖아요. 오늘 뉴스를 내면서 빠졌거든요. 이 기회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타이밍이 맞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거 지금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당장 추천하기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타이밍 잡아 볼 겁니다. 공개적으로 잡을지 아니면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따로 잡을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타이밍 함께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단타라고 적으라고 했잖아요. 단타라고 적으라고 했던 거는 이겁니다. 우리 채널의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그래서 내일 뭐 사면 되는데에 대한 해답 아닙니까? 이건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거죠. 3월 30일 시초가 공략주 후보. 알소포트 한번 볼까요? 알소포트 지금 빠지고 있는데 오늘 시초가에서 8%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오늘 시장 개판 났습니다. 대략 한 450개 정도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대략 한 2000개 정도가 급락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한 종목 올라가면 5종목이 떨어지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 속에서 우리는 시초가 공략해서 5%를 먹는 걸 목표로 달려가고 있고 5% 충분히 수익이 나왔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일사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도 오늘 1%에서 시작해서 10%까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7% 이상 올랐죠. 시초가 대비해서 5% 수익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습니다. 오늘 시장 개판입니다. 흥하해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해운 오늘부터 시작해서 18%까지 5%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개판 난 상황에서도 우리 구독자라면 5% 이상 단타를 출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타이밍 함께 잡는 게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정신건강 쪽으로 굉장히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HLB는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타이밍 잡을지 아니면 저희 채팅방에서 따로 잡을지는 보고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위기 자체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 끝나면 아시아 증시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 화성밸브라고 있어요. 화성밸브가 제가 추천하고 나서 좀 빠지는 모습 나타났는데 제가 이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월 봅니다. 5월 이전으로 급등 나옵니다. 왜냐하면 11월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이 중간선거 전에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한국을 압박을 알래스카 LNG라든지 루이지애나 LNG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저는 프로 나온다고 보여요. 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셔도 돼요. 전쟁 상황이고 나발이고 이건 씹어먹고 가는 겁니다. 언제? 4월쯤에. 5월 전으로 무조건 뜁니다. 그러니까 화성밸브 없으신 분들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코스닥의 메인은 뭡니까? 2차 전지와 바이오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2차 전지, 에코프로 이거 공식 추천주거든요. 공식 추천한 다음에 거의 제자리죠. 시장이 개판이어도 안 빠집니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슬 62평 닿을 때 왔습니다. 그 얘기는 타이밍이 곧 온다는 이야기로 보는 게 맞겠죠. 전쟁 끝나면 사람들 다 2차 전지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메인이 되는 테마는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영상 계속해서 찍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 보고 있는데 바이오 쪽은 HLB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이밍 함께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타이밍 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